欢迎光临 차이나는 중국어인 청청입니다. 大家好，我是程程. 오늘은 중국 연예계 최장신 남자 배우 당샤오티안 준비해봤습니다. 당샤오티안 1991년 6월 2일 중국 티엔진 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베이징 패션 디자인 대학교 모델 전공을 했습니다. 중국 배우 겸 모델이에요. 대표 작품 致我们暖暖的小时光, 动物管理局, 锦心似玉, 그리고 지금 핫하게 방송 중인 珠帘玉幕 등등 많습니다. 당샤오티안은 인터넷 프로필에 알려진 키는 188cm입니다. 제가 봤을 때 100% 키를 줄였어요. 왜냐면 얘가 188이면 1cm 차이에 황징유이가 뭐가 돼요? 황징유이의 공식적으로 알려진 키는 187이에요. 하지만 당샤오티안과 같이 서 있을 때는 차이가 꽤 커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인기 많은 배우 장링허의 공식적인 키는 190cm입니다. 하지만 당샤오티안과 같이 섰을 때 묘하게 더 작아 보여요. 당샤오티안은 진짜 한국의 광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랑 서 있어도 기린 느낌이에요. 당샤오티안 학교 다닐 때 늘 전교에서 키가 제일 큰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프로 농구 선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학교 입학해 정식적으로 농구 선수 트레이닝 받았습니다. 체육특기생으로 대학 입시 준비할 때 반복적인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농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복이 돼도 프로 선수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키를 활용해 모델로 전향했습니다. 모델 쪽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당샤오티안은 짧은 모델 교육을 받고 바로 베이징 패션 디자인 대학교 모델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2012년 당샤오티안은 정식으로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바로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당샤오티안 모델로 데뷔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화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밀라노, 상해 등 국제 패션 위크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모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 당샤오티안은 몸이 건조함을 살짝 느꼈습니다. 그때 다른 직업에 도전하려는 찰나 우연한 기회로 리얼리티 프로그램 非凡搭档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리얼리티 프로그램 非凡搭档 방송하고 나서 당샤오티안을 처음 본 시청자들은 당샤오티안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당샤오티안은 가식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친근하고 활기차고 책임감 강한 모습 때문에 점차 호감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으로 TV 프로그램 출연한 당샤오티안은 어떤 게스트랑 같이 있어도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출연한 사람들 중에 당샤오티안만 처음 본 얼굴이에요. 나머지는 다 유명 인사들이에요. 非凡搭档에서 당샤오티안의 눈에 띄는 활약은 모델에서 배우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당샤오티안은 정식으로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그의 첫 드라마 작품은 2017년 6월 방송한 栀子花开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연기를 처음으로 도전한 당샤오티안은 서부 남주 역을 맡았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듯하지만 마음 안은 착하고 따뜻한 바나나 호캉한 역을 맡았습니다. 타고난 조건이 좋았던 당샤오티안은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하고 나서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배경설도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가? 배우로 활동한 지 2년 만에 바로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았습니다. 2019년 당샤오티안은 총 5편의 드라마 출연했습니다. 그중 4편은 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선 2019년 2월 사그 드라마 도고 황후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메인 남녀 주인공陈晓,陈乔恩맡았습니다. 당샤오티안은 그 중에서 남녀 주인공의 장남, 태자 양용 역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 방송할 때는 엄청 시끄러웠어요. 막장 내용에다가 분장 코디도 어설펐어요. 특히 남녀 주인공은 소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한 몇십 년 동안의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남녀 주인공은 이미 중년이었어요. 그래서 소년 시절의 분장은 상당히 어색해 보였어요. 약간 조금 풋풋하지 않았어요. 그럼 반대로 노년 분장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노년이 되고 나서 더 젊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 사람은 눈주름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더 팽팽해요. 이 드라마의 제작진의 정성을 느끼지 못해서 마지막은 3.9점만 주었습니다. 이 드라마 특별한 점 하나 있습니다. 하도 방송할 때 호평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지만 방송할 때는 화제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도구 황호를 통해서 수많은 시청자들 한 사극 미남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당시어티엔입니다. 당시어티엔 처음으로 도전한 사극 분장은 은근히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연기한 태자 양용 이 캐릭터의 스토리는 상당히 재미있어요. 태자지만 책임감 없고 맨날 여자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 첩 때문에 아내를 죽였어요. 결국 양용은 태자 자리를 잃었습니다. 양용의 캐릭터는 좀 찌질해요. 찌질한 쓰레기. 화제성이 높은 도구 황호 덕분에 당시어티엔의 아름다운 사극 분장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도구 황호 끝나고 나서 당시어티엔이 출연한 致我们暖暖的小时光, 동물관리局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작품 도구 황호와 달리 좋게 뜬 작품이에요. 2019년 4월 청춘 로맨스 드라마 致我们暖暖的小时光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7.7점 받았어요. 이 드라마에서 당시어티엔은 중요한 역할, 서부 난주 후페이 역을 맡았습니다. 후페이 캐릭터는 당시어티엔 그 자체예요. 키 크고 농구 잘하고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집에서 돈도 많은 스타일. 여기서 후페이 인물은 여자 주인공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당시어티엔 분위기의 분위기는 캠퍼스물 첫사랑 이미지에 잘 어울립니다. 그는 키 크고 멋있는데 유치함이 빠지지 않아요. 당시어티엔 본인도 좀 그런 성향이에요. 왜냐면 얘는 텐진 사람이에요. 텐진 사람의 성향은 한국 충청도와 비슷합니다. 대화 속에 개그가 있어요. 돌아와서 후페이 캐릭터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후페는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부잣집 출신이라 주변 사람한테도 엄청 잘해줘요. 하지만 유일하게 여자 주인공한테는 좀 까칠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드라마의 결말은 후페는 여자 주인공과 배드엔딩 되고 여자 주인공은 자기만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6월 도시 판타지 드라마 动物管理局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주 판타스틱한 작품이에요. 방송하고 나서 일단 7.5점 받았어요. 점수 좋아요. 이 드라마의 장르는 굉장히 신선하고 설정이 엄청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는 다른 중국 드라마보다 짧아요. 총 24편밖에 안 돼요. 动物管理局 한 신비로운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준 세계관 안에는 두 가지 인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사람, 우리 같은 일반 인간들. 또 하나는 평상시에 인간이지만 동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동물 요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모로만 봤을 때는 일반 인간과 똑같지만 가끔 동물의 본성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인간과 동물인간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동물관리국을 설립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당시어티엔 맡은 역할은 바로 동물관리국의 수사팀장입니다. 하지만 얘도 일반 사람 아니에요. 본체는 표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괴하고도 신선한 설정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동물의 시선에서 인간들의 기괴한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장점은 황당하고 기괴해 보이지만 각 등장인물들의 스토리는 매우 현실적이어서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직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드라마 영화 시장에서 이런 작품 정말 드물어요. 2019년 12월 당시어티엔 출연한 마지막 작품 惹不起的殿下大人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극 로맨스 장르예요. 방송하고 나서 6점 받았어요. 惹不起的殿下大人의 메인 남녀 주인공은 바로 당시어티엔 황르잉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당시어티엔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은 작품이에요. 남녀 주인공은 원래 현실 속에서는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서로 바쁘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불의 사고 때문에 게임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게임 속에 들어간 두 사람은 과거의 오해를 풀고 마지막은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작품처럼 비슷한 내용인 드라마 엄청 많아요. 惹不起的殿下大人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쉽고 코믹한 이야기에 MZ세대들이 관심 가질 만한 트렌디한 요소를 넣은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남녀 주인공 맡은 당시어티엔과 황르잉 두 사람 비주얼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수많은 비슷한 내용인 드라마 중에는 惹不起的殿下大人은 합격한 사극 로맨스물로 보시면 됩니다. 2020년 9월 여배우 손지현과 공동 주연한 도시 로맨스 드라마 时光里的我们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합격 6점 받았어요. 이 드라마의 특징은 한국 2000년대 로맨스 드라마의 감성과 비슷합니다. 남녀 주인공은 하천 시절의 동창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서로 짝사랑했던 사이였어요.
졸업 후 몇 년 뒤에 두 사람 한 직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 주인공 취업한 회사의 상사는 바로 남자 주인공입니다. 너무 올드하지 않나요? 이 드라마 볼만한 포인트는 복잡한 인물 관계나 방대한 세계관이 없고 아주 현실적인 러브 스토리입니다. 달달한 사랑과 따뜻한 일상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 당시어태는 총 4편의 드라마 찍었습니다. 이 4편 드라마 바로 我的小确幸, 锦心似玉, 心跳原计划, 玉楼春입니다. 그리고 이 4편의 드라마 중에서 我的小确幸하고 锦心似玉 통해서 당시어태의 인기가 한 단계 더 상승했습니다. 2019년 致我们暖暖的小时光 끝나고 나서 여배우 신회와 2년 만에 다시 我的小确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작품 점수는 6.5점 받았어요. 도시 로맨스물은 이 정도면 진짜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에요. 아시죠? 여자 변호사와 남자 의사의 러브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는 중마고우였지만 성인 되고 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일할 때도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 재밌는 포인트 뭐냐면 남녀 주인공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의 실력으로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전체적인 설정은 솔직히 올드해요. 많이 봤어요. 왼수부터 커플까지 이런 내용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막장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인물 설정 아주 좋았습니다. 보통 이런 주제인 드라마는 여자는 항상 남자를 의존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남녀 주인공 둘 다 실력이 비슷하니까 더 흥미진진합니다. 이어서 같은 2월 사그 드라마 锦心似玉도 출연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메인 남녀 주인공은 종한량, 단송유 맡았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5.6점 받았어요. 锦心似玉는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가색한 작품이에요. 정식으로 방송하기 전에 출연진 공개하자마자 수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종한량과 단송유는 둘 다 믿고 보는 배우예요. 그리고 청춘 로맨스물 통해서 인기가 상승한 당시어티한테도 기대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드라마에 담겨있는 내용 상당히 많아요. 지방 암투도 있고 권력, 쟁취, 권무, 술수 다 있어요. 하지만 중심 없는 느낌. 결국에는 또 사랑해요. 그리고 이 드라마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당시어티엔 맡은 서부 남주 린시贤의 캐릭터는 앞에 18화까지 총 분량은 10분도 채되지 않았습니다. 린시贤의 남자는 여주와 초반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여주인공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은 사랑하는 남자 따로 있어요. 린시贤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그게 사랑 아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분량이 너무 없어요. 투명 인간이에요. 서부 남주인데.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2024년 5월 배우陈晓, 마오샤오통과 공통 주연한 사그 드라마 云香传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7.3점 받았어요. 주인공 윤샹은 사명을 안고 강호에 들어가 여러 친구들 만난 후 복잡한 강호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이야기 보여줬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당시어티안 맡은 역할은 세가 출신인 귀공자 소명유입니다. 약간 그 정자 린시贤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배우 자체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당시어티의 목소리도 귀공자 역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상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액션 장면은 중국 전통 무협 스타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사한 느낌이 부족합니다. 특히 권모술수 부분은 조금 유치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할 때는 중도하차하는 시청자들 많았습니다. 네, 같은 9월 소방관 주제 드라마 他从火光中走来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메인 남녀 주인공은 황진유, 장진이 맡았어요. 방송하고 나서 7.1점 받았어요. 그 중에서 당시어태는 다시 한번 서부 남주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잣집 아들 연기를 했습니다. 당시어태는 연기한 서부 남주 지양거이 인물은 드라마 속에서 수많은 웃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드라마 초반에는 당시어티엔 혼자의 힘으로 아주 웃기고 현실적인 CEO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서부 남주는 결국은 여주한테도 사랑에 빠졌어요. 드라마 초반에는 당시어티엔과 장린허의 브로맨스 분위기가 더 강했습니다. 당시어티엔과 장린허 같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귀여운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2013년 11월 스릴러 드라마 黑白密码 출연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메인 남녀 주인공은 왕子琪, 소셔동 맡았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6.3점 받았어요. 여기서 당시어태는 우전 출연했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아요. 당시어태는 연기한 형사 유다루어 이 사람은 남주와 함께 추리극을 코미디로 만들었습니다.
형사 유다로와의 남주의 케미가 한참 끓어오를 때 유다로는 희생되었습니다. 사건 조사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을 딱 6화까지예요. 그래도 분량은 짧았지만 당시어텐의 존재감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내용을 봤을 때 스릴러 부분, 추리 부분 좀 아쉬워요. 해발미 많은 순한맛 추리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평균적인 점수 6.3점만 받았습니다. 2024년 2월 당시어텐은 특별한 드라마 한 편 출연했습니다. 바로 다왕别慌张입니다. 일단 점수부터 공개할게요. 7.8점 받았어요. 이 드라마는 아주 성공한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서유기의 배경을 교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내용은 서유기 이야기지만 다왕别慌张상당히 자기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서유기 속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일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드라마 속 인물들은 생활의 어려운 순간들과 직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당시어텐이 맡은 역할은 손오공이었습니다. 당시어텐이 맡은 손오공은 역사상 제일 능력이 없는 손오공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손오공은 죄를 지어서 무행산에 500년 동안 갇혔습니다. 현장 법사가 그를 구하고 나서 손오공은 바로 신통력을 발휘하는 대신 하도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으니까 다리가 못 움직여요. 재활치료 받아야 회복할 수 있다는 설정이 아주 현실적이고 유머러스합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웃긴 코드가 다 다르니까 해외 시청자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네, 같은 해 5월 여배우 정다페이와 공동 주연한 사극 로맨스 드라마 柳叶摘星辰 방송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 드라마는 진짜 개인적으로 비추하고 싶은데 일단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점수 없습니다. 왜냐면 공개하자마자 막장 내용, 배우들 분장, 연기 하나도 빠짐없이 욕먹었어요. 아마도 이 드라마 방송할 때 초반에는 호평을 많이 받아서인지 제작진도 크게 홍보하지 않았어요. 네, 얼마 전에 11월 1일 사극 드라마 珠帘玉幕 방송했습니다. 지금 핫하게 방송 중이에요. 아직은 점수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인 남녀 주인공은 류유닝, 저루스 맡았어요. 당시어텐은 이번에 무슨 역할 맡았을까요? 네, 맞아요. 또 서부 남주 장진텐 역을 맡았습니다. 珠帘玉幕 지금까지 방송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수극을 아주 좋아합니다. 초반에는 여주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주의 성장, 여주의 복수 이야기 시원하게 보여주는 장르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당시어텐 다시 한번 자기가 잘하는 분야 귀티 남는 귀공자 장진텐 역을 맡았습니다. 장진텐 이 캐릭터는 초반에는 여자 주인공한테 엄청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여자 주인공은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장진텐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진텐 없었으면 여주는 이미 죽었어요. 결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남자 주인공은 여주랑 같이 있고 서부 남주는 시청자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당시어텐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출연한 모든 작품이에요. 지금 당시어텐한테 미방영 작품 4편이 있습니다. 다 드라마예요. 하나는 도시 로맨스 드라마 白日梦与他 메인 남녀 주인공 당시어텐 왕子璇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2024년 9월 23일 촬영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당시어텐 메인으로 주연한 드라마는 뜬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나머지 3편의 작품 다 조연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는 여성 주제 도시 드라마 有你的时光里입니다. 메인 여자 주인공 2명이 있습니다. 동야오, 조이란 맡았어요. 이 드라마는 이미 올해 5월 7일 촬영 다 마쳤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 로맨스 드라마 许我耀眼입니다. 메인 남녀 주인공陈伟霆,赵露思맡았어요. 이 드라마는 9월 19일 촬영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은 사극 드라마 云香传之将进酒입니다. 이 작품은 云香传의 시즌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남녀 주인공은陈晓, 마오晓彤 맡았습니다. 이 작품은 2024년 10월 15일 촬영 시작했습니다. 아직 촬영 중이에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주인공 중국의 최장신 남자 배우 당시어텐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재밌는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